네, 어벤져 전략회의 3월 6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많은 분들께서 이 한 대표 북포 콘서트 보시느라고 저희 많이 안 들어오셨고 저도 어제 교육 받느라고 못 들어왔습니다만은 어제가요? 네, 제가 그 시작하면서 그랬어요. 네, 어벤져스 2021년 4월 1일 시작 이래 음, 4년이 다 돼가는데 최악의 방송 환경이다. 근데 그게 어디 커뮤니티에 신주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, 떴더라고요. 네. 인터넷 커뮤니티. 뭐 한 대표 우리 경쟁자인가요? 아니 그냥 저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네, 최악의 방송 환경인데 기쁜 마음으로 진행한다 네. 그래요. 아니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혹시 북콘서트에 가 계신 것 아니냐 약간 의혹이 어제 제기됐었습니다. 아, 참 어제 열심히 제가 회사 교육 받느라고 아주 못 왔습니다. 어제 우리 그 콘서트 보니까 우리 그 저기 이 단톡방 멤버인 연종지오 포에버 이렇게 닉네임을 쓰신 분이 있어요. 네. 그분의 그 어머님이 팔순 어머님이 네. 오셨더라고요. 음. 네, 그 세종시에서 4시간을 택시를 타고 오셨다고 택지를 그러더라고요. 대절해 갖고요. 네. 아 진짜 효도하느라고 대단하십니다 예. 진짜. 예. 아우 정말 참, 존경스럽습니다. 여러분들 예. 참 그런 뜨거운 열정이 하나하나 모이면 결국 큰 어떤 정말 이 불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참 한 대표는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참 이 먼 길을 한 대표 보기 위해서 오신 어머니와 또 모시고 온 우리 현종지호 포에버님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이 뭐 사고 하나가 또 났습니다.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데요. 이 포천 쪽에 민가에 F-16이 이 뭔가 좀 이 포탄을 잘못 떨어뜨려서 민가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7명이 좀 다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두 분이 크게 다친 것 같고요. 5분이 경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. 감독님, 그 당시 그 포탄 떨어진 상황 그 한번 보여주실까요? 네, 지금 MBN에서 보다 나오는데 저 보시면 저게 저 포탄이 지금 F-16K에서 떨어진 포탄이라고 합니다. 그게 아마 오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저게 지금 이거 보니까 저 충격이 엄청나네요. 저런 거 보면 예전에 연평도 포격 사태 보면 그렇죠. 예. 그때도 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? 네. 예. 참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성당 한 개동하고 주택 2채, 1톤 트럭 한 대가 일단 파괴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. 지금 모처럼 또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이고 지금 항모까지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사고가 벌어져서 참 이게 요즘 일어난 사고 보면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정부가 참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어제 의회 연설 이후에 진짜 참 우리 정부가 어제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우리를 겨냥해서 관세 문제 4배나 더 받고 있다. 또 뭐 반도체법, 또 알래스카에 지금 이 LNG 가스 개발하는 거 참여한다. 뭐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 트럼프의 이게 보면요, 지금 이 세게 때렸다가 또 뺐다가 지금 원래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지금 일단 이 관세가 이제 어제부터 부과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또 한 달 또 연기를 했어요. 음. 자동차에 대해서.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나 포드나 대부분이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만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이게 관세를 올려버리면 미국 자동차 값이 확 올라간대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거 지금 압박을 많이 하는 모양이다. 특히 공장에 있는 상원 의원들이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고, 자, 그러다 보니 또 트럼프가 또 하루 만에 또 입장을 바꿨어요. 지금 우리 반도체 그 법에 따라서 삼성하고 SK가 지금 텍사스주에 이 혜택을 받기로 하고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 무효화시키겠다 하니까 지금 텍사스주 상원 의원들이 전부 다 완전히 지금 또 반대하고 그렇죠. 나섰어요. 이게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, 무역 전쟁, 관세 전쟁은요 승자 없는 루즈 게임입니다. 네. 그래서 트럼프에게 저 관세라는 게 약간 그 뭔가 국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양날의 검입니다.
아니 근데 참 이게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이 신선 채소 이게 다 멕시코 쪽에서 많이 온다는데 이게 지금 관세가 되어지면 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뭐 미국의 계란 하나가 뭐 굉장히 비싸대요. 이게 물론 AI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계란 수급이 없어서 오죽했으면 장관들이 그냥 집에서 다 키워서 그냥 먹어라.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그래요.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뭐 상호 관세가 됐든 보편 관세가 됐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은 있어요. 네.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뭐 지지층 결집 내지는 통쾌한 만족을 주는 뭐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또 앞으로 중간 선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관된 대책을 마련해 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. 네.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청구서를 들이밀어도 그 청구서에 사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우선순위의 뒤쪽에 놓고 다행히. 그렇죠. 빨리 안 때리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무총리는 제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건 네, 아닙니까? 그래서 맞습니다.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그 선고 날짜조차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 대단히 걱정스럽고 네. 이럴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정의 안정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야당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는 진작에 철회를 했을 것이다. 그런 말씀을 이 지점에서 꼭 드리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 이제 세계가요. 그동안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외교였는데 이제는 가치보다는 돈이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. 어쨌건 미국이 뭐 강대국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낼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지금 프랑스가 핵우산을 지금 자신들 유럽이 스스로 만들겠다. 네. 지금 그런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독일에게 해구우산을 제공해주겠다. 그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나토 체제가 사실상 형해화되는 거 그렇죠. 아닙니까? 네. 나토라는 게 이토가 되네 그러면. 네, 그러니까요. 미국이 사실상 빠져버리는 나토에서 미국의 역할도 없는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뭐 그것도 관련해 갖고 그렇죠.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 아니에요. 네네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복잡한 방정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건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어떤 식으로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대만이 좀 핵심일 것 같아요. 지금 대만도 TSMC가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게 네. 지금 대만에서는 굉장히 큰 불안감이 있다고 그럽니다. 왜냐하면 TSMC라는 그 반도체 회사가 대만에 있기 때문에 인계철선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미국에 다 옮겨버리면 그렇죠. 누가 대만을 지켜줄까? 이 문제에 대한 아마 걱정거리가 많다고 합니다. 이제 우리가요, 이 안보는 우리 스스로 일단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우리 주변에 보면 다 핵 보유국입니다. 지금 북한, 러시아, 그다음에 중국, 지금 우리와 일본만 없는 상황이죠. 일본은 뭐 일단 3개월 만에 다 핵무기 만들 수 있는 프로토늄을 다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없어요.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핵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. 일본도 뭐 바로 만들 수 있는 이 협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정말 이 외교를 잘하는 정부가 일단 구성이 돼야 될 것이고 정말 이 우리나라가 줄타기 외교 이거를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진짜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어떤 대통령을 뽑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세종시에서 4시간 동안 노고를 읽고 오신 그 할머니의 어떤 이 바램 진짜 내 마지막 대통령이 누군지를 꼭 보고 싶다는 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보고 싶다는 거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금 새롭게 잘 살게 만들 것을 보고 싶다는 그 바람 아니겠습니까? 그 오늘 한동훈 대표가 신촌에서 네. 대학생들하고 백문백답 네. 했습니다.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 학생이 서울 외대 총학생회장이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젤렌스키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.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막 그 젤렌스키한테 다그칠 때 하던 말이에요. 당신은 지금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. 네. 그 얘기를 막 했잖아요.
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인용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그 젤렌스키 자리에 한국의 대통령이 앉아 있었으면 트럼프가 그럴 수 있었겠는가? 네네. 자기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게는 카드가 없을 수 있지만 한국에게는 카드가 있다. 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오늘 NBS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. 매주 하고 있는데요. 국민의힘이 34%, 민주당이 35%, 헌재를 신뢰한다는 게 54%, 불신한다는 게 40%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29, 김문수 10, 오세훈 8, 한동훈 6, 홍준표 6 이렇게 나왔고요. 그다음에 호감도 대선 후보 호감도에서는 이재명 36, 오세훈 25, 김문수 24, 한동훈 21, 홍준표 20 이렇게 나왔습니다. 홍준표 시장이 제일 마지막이네요. 네. 좀 그렇게 조금씩 순위가 바뀌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. 네.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. 오늘 이제 에이스 리서치라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. 거기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2위로 네. 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지난 주말부터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내일 이제 한국갤럽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이제 2위로 이제 거의 확 좀 굳어져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. 네. 그러니까 이번 주 NBS 조사 보면은 몇 가지 눈에 띄는 지점이 있죠. 일단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30%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. 일종의 그 이중천정처럼 그러니까 네. 32%, 31% 여기만 가면 더 못 올라가고 계속 내려옵니다. 네. 본인이 아무리 중도 보수 운운해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. 우측으로 확장이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또다시 20%로 주저앉았다는 점. 그리고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 게 호감도는 지지율의 선행지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 호감도가 지금 36%로 나오니까 여전히 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찌감치 당선 안정권에 들기에는 상당히 모자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. 네. 그리고 이 조사 결과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거잖아요. 그러면 어제 하루 종일 언론에 많이 회자됐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, 즉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자기를 구속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, 그리고 지금 비명계라는 게 있냐 뭐 이렇게 상당히 무시무시한 발언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반영이 사실상 안 된 겁니다. 다음 주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 보이고요. 네. 그다음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호감도는 이번 주에 좀 개선이 있었어요.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지난주에는 호감도가 25, 비호감도가 72였습니다. 이번 주에는 호감도가 32, 그러니까 호감은 7% 올랐고 비호감은 72에서 63, 9% 내려갔어요. 네. 그래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일단 호감도는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비호감도는 천정을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. 네.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. 어쨌건 열심히 또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알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재명이 민주당 안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.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? 아까 우리 송 변호사님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요 이야기와 함께 자, 이 선관위가 말입니다. 이게 보니까 또 이제 이 휴직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.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그런 모양이에요. 자, 요 이야기와 함께 오늘 한동훈 대표의 지금 오늘 대학생들의 만남 요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